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봉육회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오늘 그 낮에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내일 2025년 5월 1일 날 대법원 상고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죄 취지의 이제 결과를 받게 되면 대선에 출마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내일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가지고 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대선 예비 후보의 대법원 상고심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게 질문입니다. 2025년 4월 30일 오늘 낮에 점단을 했고요. 일사년 경진월 기사일 점괘는 수제비 오효동변 고니집계가 나왔습니다. 네, 이 점괘죠. 자, 용신을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응효를 봐야 되겠죠, 응효.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며칠 전에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저한테 이제 6효점을 해단을 해달라고 요청하신 몇몇 선생님들께서 이런 점괘를 가지고 저한테 이제 해단을 요청하신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들 점괘가 맞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응효, 이재명 대선 예비 후보를 응효로 봐야 됩니다.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관효. 이 관효가 이 응효한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그것을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동변효가 이 응효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내일 재판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해단을 요청하신 선생님들의 질문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질문을 뭐라고 하시냐면 이재명 예비 후보가 재판을 잘 무사히 마치고 나와서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번 재판을 잘 끝나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점괘가 맞지 않는 이유가 이 질문에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세요. 저는 질문이 내일 대법원 상고심 결과는 어떨 것인가를 점을 쳤어요. 근데 저한테 점괘 해달라고 요청하신 분은 대법원 상고심 재판 결과가 잘 끝나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 두 개를 하나의 질문으로 놓고 여러분들이 점을 치는 습성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어떨 것인가?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그러면 결과가 좋게 나왔다. 이재명 예비 후보의 입장에서 재판 결과가 좋게 나왔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대통령 선거에 당연히 나갈 수가 있겠죠. 예. 당선이 되느냐, 대통령에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저는 모릅니다. 지금 점을 안 쳐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후보자가 1번부터 쭉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누가 나올지는 대략은 알지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점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6일 이후에 각 개개인의 후보들의 점괘를 제가 공개해 보겠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 있어요. 쇼츠 영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질문을 하나의 점괘로 묻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점괘가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지금은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대통령에 당선이 될 것이냐, 이것을 묻는 단계가 아니라 내일
대법원 상고심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만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은 안 좋게 나왔다라는 것은 이재명 예비 후보의 입장에서 점괘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면 그러면은 유죄 확정이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대선에 못 나오겠죠. 그건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하나만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나가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점괘는 제가 친 겁니다. 내일 대법원 상고심의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래서 일단은 용씨는 응효고요. 응효가 일단 월지에 지금 임묘가 되는 상황이죠.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예, 그런데 지금 경진월이 거의 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임묘는 저는 사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형효예요, 형효. 형효가 동해가지고 응효를 딱 때립니다. 토국수로. 이거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묘한 게 한 가지가 나타나죠. 형효가 공망인데 일지의 힘을, 화생토를 받으면서 동했기 때문에 공망은 아니고 해공이 되었다라고 봐줍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딱 동해서 응효를 치러 가려고 하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네, 월파를 당해버리죠. 이 진토가, 월에 있는 진토가 이 자수를 인묘를 시키려고 하면서도 이달이 다 지금 끝나가고 다음 달 경전월이 넘어가고 다음 달 4월 신사월로 넘어가는 찰나에 형효가 이 자수를 딱 때리려고 하니까 이 월지가, 진토가 얘를 그냥 딱 막아서 주는 거예요. 월파로 딱 깨트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얘는 나한테 임묘돼야 될 상황인데 나는 이제 신사월로 넘어가니, 근데 네가 건드려? 그리고선 딱 때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술토를 지워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변 육춘괴로 딱 깨져버립니다. 고니지괴로.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재판 결과는 이재명 예비 후보가 원하는 바대로, 네, 결과가 나온다. 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대선에 출마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네. 이 점괘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게 이 해단하는 기법이나 이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연구 많이 하셔야 돼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술토란 말이에요, 술토. 공망이지만 일제의 생조를 받고 힘이 있는 상태에서 응효 자수를 때리러 가려고 하는데, 이 진토 입장에서 얘 자수는 원래 내가 임묘시키려고 했어. 근데 나는 신사월로 넘어가야 돼. 근데 네가 건드려? 그러고선 진술중으로 딱 막아서 이 진토가 술토를, 월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일진의 생조도 받지 못하고 임묘가 돼서 우울해하고 답답한 지상인데, 이 응효 입장은 이제 곧 신사월로 넘어가니 진토에 임묘되어 있는 부분은 신경 쓸 거리가 없다. 그리고 변 육춘괴가 되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대선 출마하는데, 이재명 예비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그
후보가 이제 번호표도 나오고 예, 후보가 다 정해지면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마지막 경선이 남아 있고 뭐 한덕수 씨가 뭐 출마하니 많이 뭐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서 네. 어, 저는 뭐 무당층이고 뭐 누구를 지지하고 말고 지금 그런 상황의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후에 하여튼 5월 6일 이후에 제가 후보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정해지고 나면 네, 그때 5월 6일 이후에 제가 하나씩 점괘를 보고 예, 아직 저도 점괘를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점괘를 보고 나서 예,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내일 대법원 상고심 결과는 예, 전혀 문제 없다. 그래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